박수와.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너무 잘 오셨어요. 병원 가셔서 그 치료되는 병이 있나요? 없죠. 예, 아마 빨리 생각나는 거 없을 거예요. 병원에서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응급 환자, 수술 환자는 정말 기가 막혀요. 칼을 쓰는 일은 세계 최고야. 근데 칼을 쓰지 않고 치료하는 것, 감기 하나도 치료 못해요. 탈모, 아토피, 무좀, 건선, 눈에 보이는 것도 치료 못해요. 오직 칼을 쓰는 일만 능해. 그래서 수술 만능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쓸개, 대장, 자궁, 유황, 관절 없는 사람이 우죽순같이 생겨요. 지금 종합병원에요, 대기하는 인원이 엄청 많아요. 어느 그 유방암 전문 병원은 하루 200명씩 몰렸는데요. 여러분들 병원을 좋아하시면 안 된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의과대학 6년, 한의과대학 6년 다 공부하시고 의사생활 30년, 40년 해도 치료 못하는 병을 스스로 치료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듣는 것은 아파트 한 채 당첨받는 것보다도 더 크게 복을 받으신 거죠. 자, 제가 의학을 두 가지를 개발했어요. 양생의학, 천적의학. 이 지구상에 저런 의학이 생긴 바가 없어요. 새로운 의학을 개발했다. 현대의학은 무슨 의학이냐? 세균을 죽이는 항생의학이에요. 우리는 세균이 우리를 보호해줘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인체는 60쪽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랑 공생하는 세균은 얼마냐? 1000조 마리. 1000조 마리가 우리와 공생하고 있어요. 그 균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현대의학은 세균을 죽이는 의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칼을 대는 거 위에는 치료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양생의학이 뭔가, 천적의학이 뭔가를 내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03년도부터 생명의 섭리가 밝혀진 겁니다. 옛날에는 분자생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현미경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 인체는 어떻게,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치료를 해보니까 항생제 이런 걸 해서 해보니까 치료되는 것이 없어. 처음에 항생제가 개발됐을 때는 무슨 염증 치료 이런 건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내성을 키워가지고 차츰 항생제가 안 듣기 시작하자 이제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생명의 섭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바로 장에는 발효균과 유익균, 부패균이 있다. 또 중간균이 있다. 이 균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해줘서 그래서 우리가 인체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장인데 이 장에 두 가지 균이 있다. 그 균이 이 육모에 살고 있어요. 육모. 이 육모를 펼치면 400입방메타래요. 그러니까 130평쯤 됩니다. 거기에 균이 얼마가 살고 있느냐? 500조 마리, 1000조 마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 속, 코 속, 여성 생식기 속 모든 것에 세균이 없으면 죽어요. 그거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에 이런 육모 속에 세균이 잘 살도록 아파트가 돼 있죠. 요게 1000조 마리, 500조 마리가 사는데 발효균이 내가 먹은 음식을 잘 발효해서 효소를 만들면 이 세포가 그 효소를 흡수해서 얘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세포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세포 하나가 크기가 얼마나냐? 1mm를 100개로 쪼갰을 때 0.01mm예요. 고성능 혁명이 아니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인체와 다른 점은 인체는 이 눈과 귀가 있죠. 이 세포는 눈과 귀가 없을 뿐입니다. 산소도 흡수하고 영양소도 먹는 입도 있고 그 영양을 에너지로 만드는 장이 있어요.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얘가 먹는 것은 뭘 먹냐? 오로지 식물이나 동물, 이 영양소를 장내균들이 효소로 만들어 줬을 때만이 얘가 그걸 먹고 활성을 띠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아요. 그걸 먹고 어떤 병이 와도 막아내고, 옆에 세포가 망가지면 또 새끼를 쳐서 부활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60쪽의 세포가 한 몸이 돼서 눈세포는 보는 역할을 해주고, 청각세포는 듣는 역할을 해주고, 이 뇌세포는 이 조합을 해서 명령을 내려서 이 관절은 뭘 해요? 뼈와 뼈 사이를 지탱을 해주고, 간은 독소를 해독해주고, 췌장은 인슐린과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소화효소를 돕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인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우리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죠? 이 세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세포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간에 균이 요거를 분해해줘야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이 없으면, 장내 균이 없으면 죽어요. 이것이 2003년도부터 밝혀졌어요. 예. 세계적인 의학저널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후죽순과 같이, 예, 엄청나게 밝혀졌어요. 근데 이것을 의학계가 바로 받아들였다면 지금 현재 약을 전부 폐기해야 돼요. 현재 약은 전부 화학물질이에요. 거의가. 천연물질은 별로 없어요. 예? 감기약 정도, 감기를 좀 완화시키는 정도의 약밖에 없어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건 거의 화학물질이에요. 화학이 뭡니까? 석유, 골탄 같은 거를 화학적으로 천연영양소의 분자 구조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짜 영양소예요. 이것을 이 세포가 흡수하면 세포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할까요? 건강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죠. 화학물질이니까. 그 아마 화학물질을 앞으로 1억 년, 2억 년 먹어서 얘가 그걸 소화할 수 있으면 그때는 괜찮을 거예요. 장에서 부패균이 많아. 여러분 화장실에서 냄새가 심하면 부패균이 많아요. 그럼 부패균은 뭘 만들어요? 독가스를 만들어. 화장실에서 코나 입에, 코 속에 냄새가 싫은 냄새가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칠모갑탄, 아민, 그런 여러 종류의 독가스예요. 이런 독가스가 세포에 들어가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건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간이 어느 정도 그걸 해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엄청나게 똥가스가 많이 나오면 간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간성 혼수라는 병이 있어요. 간이 해독력이 떨어져서 그 생긴 병을, 혼수 상태가 된 병을 간성 혼수라고 그래요. 그 환자가 병원 실려가면 치료 방법이 뭐야? 대장에 있는 똥을 청소해내. 그럼 똥가스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치매 환자 7, 80%가 치아가 없어. 그 쉽지 않은 것이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 푹 썩어서 엄청난 독가스를 만들어내. 그것이 흡수가 되면 모든 만병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독가스가 들어가. 이 세포에. 그러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바뀌었어요. 통풍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근원이다. 현대의학은 악취를 배우지 않았어요. 현대의학은 발효와 부패를 배우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입에서 항문까지가 발효기관이에요. 내가 먹은 음식이 발효가 잘 돼서 효소화돼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장내 미생물도 균이 있는 것도 가르치지 않았고 의사한테 또 이 암모니아 황화수소가 얼마나 치명적인 독가스인지 가르치지 않았어. 생명의 섭리를 몰라. 그래서 아무 병도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균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 이 발효균, 유익균은 생명의 소천사야. 맞죠?
이게 장에 많아서 내가 먹은 음식이 전부 효소가 돼서 화장실에서 냄새가 없이 황금색 쾌변을 보셔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노화가 안 돼. 나처럼 많이 늙었다가도 젊어져. 힘이 펄펄 넘쳐. 그럼 이 균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내 생명과 똑같은 거니까. 간이나 대장, 쓸개가 없어도 살아요. 다리가 없어도 살아. 유방 자궁이 없어도 살아. 위가 없어도 살아. 장내 세균이 없으면 죽어.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항생제를 먹어서 얘를 죽인다. 그럼 건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예쁘게 보이라고. 우리 장내 생태계 균을 화장하듯이 매일 점검해서 보호해줘야 돼. 맞아야 안 맞아요, 내 말이? 맞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 예? 그들이 잘 풀이할 수 있게끔 씹어 먹어야 돼요. 꼭꼭 씹어서 쪼개줘야 돼. 맞죠? 그런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포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면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섭리를 다 하신 거야. 의대 한의대 돼서 가르치자는 거 여러분들이 다 배우신 거야. 만약 눈이 나빠졌어. 왜 나빠졌어요? 눈세포가 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청각세포가 듣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세포들이 이 장에서 영양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가 건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머리털도 빠져. 왜? 장내균이 자꾸 감소해서 여기 노폐물이 껴. 나이가 들면 지석과 같은 게 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균이 100억 마리, 500억 마리가 살던 것이 10분의 1, 3분의 1로 감소해. 그럼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 흡수율이 그만큼 낮아. 떨어져. 그러니까 결국은 눈세포나 청각세포가 이 머리세포들이 먹고 살 것이 충족지 못하니까 머리가 빠진단 말이야. 예? 왜 주름살이 져요? 장에서 영양이 잘 공급되지 않으니까 세포가 자살을 해줘. 나머지 세포라도 생명을 유지하게 건강하라고 죽어줘. 그래서 주름살이 치는 거야. 먹고 살 것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근데 장내균을 육모에 이걸 잘 청소해서 균을 많이 늘려줘서 일꾼이죠. 일꾼을 많이 고용하도록 만들어줘서 내가 먹은 음식을 전부 효소화시키면 주름살이 졌던 것도 펴질까요? 안 펴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젊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명의 섭리가 2000년부터 밝혀졌는데 의학계가 보건당국이나 의학계가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거야. 돈으로 보는 거야. 돈으로. 환자가 돈이야. 그래서 작은 병을 병원 가면 크게 키워. 그래서 수술로 잘라내. 지난 25일 날 부산에 그 한 병원에 요양병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의사들이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한 6, 70명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요양병원에 250명이 입원해 있어요. 그들을 보는 순간에 지옥이 여기구나. 지옥이 여기구나를 내가 더 한 번 느꼈어. 전부 다 머리도 하얗고 하얀 옷 입고 두르러서 한결같이 두르러서 눈만 새까맣게 말똥말똥해.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요. 늙기 전에 늙지 않는 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해서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어제 김태균 가정의학과 의사가 여기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 통계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 75%가 병이 없는 환자 75%가 병이 없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있어. 잠재적으로. 신호를 보내도 신호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무슨 신호? 피로하다,
감기를 자주 앓는다. 피부가 거칠어진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다. 이런 등등이 전조 증상이라는 거야.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도 그 신호를 못 알아듣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야. 그 신호를 잘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약에 의존하지 말고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뭘 가지고 지키느냐? 음식이에요. 음식.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먹어? 방부제, 착색제, 발색제. 이게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세균이 죽는 독이에요. 이걸 음식에 넣잖아.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방부제, 착색제 이걸 많이 투입한 육류 가공식품을 이걸 1급 발암물질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발칵 뒤집었었죠, 한 번. 근데 식약처가 우리는 기준치 이하다! 이래가지고 무마돼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이 이거 먹고 있어요. 살균제가 장에 들어가면 균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나쁜 정도가 아니죠. 유익균, 생명의 소스를 감소하거나 위축되거나 죽고, 부패균, 나쁜 균은 독가스를 만드는 균은 증가해요. 왜 똑같이 살균제면 똑같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유익한 균은 생명이 약해. 부패균은 증가하고, 나쁜 균은 빨리 내성을 키워. 그게 자연의 섭리. 그걸 뭘로 확인되냐? 항생제나 인산서 식품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냄새가 확 드나. 맞죠? 항생제 먹으면 더 심해. 왜? 가장 독하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자, 이런 거를 연간 24.69kg 뭐 국민 1인당 건강하겠어요? 그래서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또 항생제 투여해. 항생제 줘. 약물 줘. 어린이한테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아토피로 변성해. 아토피로 돼. 그래서 9세 미만 어린이 30%가 아토피야. 그 아토피 환자 병원 가면 어떻게 해? 또 스테로이드냐? 항생제 막 처방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가임기가 돼서 나이 22, 23, 19, 18 그 가임기 그 좋은 시기에 불임이 돼버려. 불임. 그래서 한국의 불임 인구가 세계 최고로 높아. 10명 중 4명이 임신을 하고 싶어도 못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방부제 이런 없던 세월에 사신 분들이시니까 그 옛날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어머니들, 내 마누라 정말 임신이 너무 잘 돼서 그거 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해. 우리 부모님들 진짜 먹을 게 없었어. 고구마 하나 먹고 밥이 생기면 지 자식 주고. 그래도 12 낳았어. 12. 지금 애를 임신하고 싶어도 못해. 왜? 독을 먹고 애를 낳고 독을 먹여서 애를 키우고 또 병원 가면 계속 독을 처방하고 하니까 독덩어리야. 생명체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뭔지 아세요? 생존 능력이야. 살아남는 거야. 두 번째가 번식이야. 근데 생명력이 다 이래서 사람은 환자고 임신도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와서 인구 절벽 사태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에도 중학교 한 1000명이 들어야 될 중학교가 500명밖에 없대. 전국에서 폐교 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230년 뒤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명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가고 있어.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로 인류 60%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망하는 거야. 그 세계보건기구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니까. 자,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이거야. 질병. 평균의 2배가 넘어. 보세요. 예?
항생제를 의료 선진국보다 3배나 사용하고 국민인당 연간 방부제를 이렇게 많이 먹고 암 사망률, 40, 50대 사망률, 자살률, 불임률 5년간 증가율이 24.7%야. 환자 증가율, 의료비 증가율 1위야. KBS 명견말리에서 인류 중 한국이 가장 1등으로 소멸한다. 방송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명견말리 들어가서 제 1위 한 거 보시면 돼요. 예? 자, 보험관리공단에서 2014년 발표했어요. 의료사고 사망자가 걸어서 병원에 가서 죽어서 나온 시체가 연간 2만 7천 명. 지금 숨을 쉬고 있고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거 이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타고 난 사람들이야. 이래도 되면 나라가 망해. 의료전쟁이 2020년도 요 보건복지부 발표한 거예요. 242조 6천억이야. 작년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400조 7천억. 2020년 우리 국가 예산의 절반을 넘겨갔어. 2030년에는 우리 국가 예산보다도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 치료해주는 정책보다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정부가. 맞죠? 네. 지금 내가 강의하는 것을 정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라고 지원하고 후원해줘야 돼요, 안 돼요? 네. 양생의학 유치원부터 노인정까지 가르쳐야 돼요. 맞죠? 네. 이게 나한테 강의 듣는 것을 전 국민이 다 들어야 돼요. 병원 가지 않으니까 의료보험 5분의 1만 내도 우리가 건강해요. 제가 개발한 의학이 있어요. 이게 뭐야? 양생의학. 왜 비교하냐?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이거는 의료계도 다 인정합니다. 그럼 올바른 생활 습관이 뭐냐 이거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 처음에는 장을 건강을 위해서 독을 먹지 말아야 돼. 방부제, 식품첨가를 말할 것도 없고 병원 가서 처방하는 약 모두 먹지 말아야 돼. 장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인체는 60쪽의 세포가 영양을 다 달리해요. 눈세포, 뇌세포, 관절세포, 뼈세포, 간세포 이런 세포들이 원하는 영양이 다 달라. 적어도 흰쌀밥에는 그런 영양이 없어. 있어도 조금밖에 없어. 60쪽의 세포 사회인데 이 세포들을 다 건강하게 하려면 다양한 음식을 다 먹어줘야 돼. 그것도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 이 올바른 식생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제가 발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현미등 17곡과 천년초, 홍삼, 무슨 아로니아, 또 이 관절에 좋은 가시오과피, 이 뇌에 좋은 초석잠, 이런 다양한 식물을 전부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개발한 슈퍼 성경으로 발효를 했어. 발효밥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거기 독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도 소화 흡수가 잘 되게 돼 있잖아요. 발효를 시켜놨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되는 거야.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없죠. 17가지 공룡 모아놓을 수 없지. 또 이런 좋은 천연초 같은 걸 다 집어넣어서 발효밥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죠? 네. 또 나왔지. 이 강력한 부패균의 천적 슈퍼유산균으로 이걸 찾아가지고 발효할 수가 없어. 집에서는. 맞죠? 네. 이거를 잘 발효해서 흡수효율을 높인 것이 바로 내 발명품이에요. 발명식품. 이걸 가지고 이제 먹으면 예, 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냄새 없이 황금색 해변을 봐. 냄새가 없어. 소화되지 않은 것이 없어. 이것을 먹은 환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의사 발표를 한번 보겠어요. 이 사람이 그 서대문의 이 동서 한방병원 이사장님이세요. 저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예.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환자를 48년 환자를 본 사람으로서
그래 아토피는 정복할 길이 없어.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아토피 우리 병원에 입원 3번까지 했었는데 뭐 대학병원 삼성의료는 다 했는데 안 돼서 이거 2달 해서 100% 완치를 하는 환자입니다. 청년인데 얼굴부터 온몸이 제일 심한데 다리 이런 쪽에 이렇게 살이 엉망이 된 사람이 2달에 100% 완치가 됐어. 2달 만에. 정말 그 제대를 했어. 제대로 하면 제일 먼저 나한테 인사를 왔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악성 아토피는 아마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최고고 이 소화기 쪽에는 이보다 더 좋은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인병을 막아주는데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보셨죠? 48년 임상을 했는데, 예, 서울대, 아사병원, 별걸 다 갔다 와도 되지 않는 건데, 예, 이게 되더라. 아토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토피가 된다는 것은 모든 병이 다 된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병은 5만 가지야. 5만 가지. 원인은 딱 하나. 면역력이 약하야. 면역력만 높이면 모든 병이 사라지는 거야. 이해하시죠? 네. 공감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네. 이 춘천에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이분이 병원을 차렸어요. 병원. 이 식품을 가지고. 이 발명식품을 가지고 병원을 차렸는데 이분 또 이야기를 또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잠시 들어봐요.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신문에 이제 자꾸 내시니까 어떤 80세 할아버지가 폐암이라고 오셨어요. 폐암. 폐암이 뭐 진행된 건 아니고 이제 1기 정도인데 오른쪽 우측폐에 한 동전만한 한 500원짜리 정도만한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계속 기침이 나오고 그냥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검사했더니 이제 그런 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바로 수술하자 그랬죠, 의사가. 근데 이분이 80세인데 자기는 그런 치료 안 받겠다 그러고 이제 4개월 됐으니까 뭐 좀 변화가 있는지 좀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딱 의사가 딱 사진을 띄우는 순간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의사로서는. 이 여자애는 4세 여자아이입니다. 4세. 태어나서 1년 됐을 때부터 아토피가 심했어요. 물론 스테로이드 계속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자꾸 쓰게 되잖아요. 상처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유산균을 먹입니다. 일단 먹이면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멸치를 함께 하면서 빨리 좋아지는 거죠. 이게 45일째입니다. 지금 흉터만 남았죠. 2개월 됐을 때인데 2개월 됐을 때 엄마가 이제 그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유산균 사러 왔죠. 깨끗하죠, 완전히. 유산균만 먹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처음 이거 발표하는 건데 건선이라는 질병입니다. 건선. 이제 건선이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그냥 살만 했어요. 몇 년 동안은. 근데 2, 3년 전에 이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2, 3년 전에 굉장히 이제 하여튼 그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상태고 등을 보시면 등도 이렇습니다. 얼굴까지 이분은 제가 본 가장 심한 케이스인데 온몸이 이러세요. 온몸. 팔, 다리. 근데 이분이 정말 괴로운 건 또 뭐냐면요. 아예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수면제를 먹고 자요. 왜냐면 그 다음날 일을 하려면 억지로도 자야 되니까. 모든 환자를 저는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체온 관리해주고 소금 먹게 하고 전 아주 단순하게 치료합니다. 아까 이제 이 장해독 면역 치료를 하는 게 유산균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금도 먹고 2, 3회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2번인가 3번 오신 다음부터 수면제를 끊었어요. 일단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가려운 게 가라앉았어요. 이분이 26일 만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26일 만에 상당히 좋아졌죠. 등이 이랬었는데 26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26일 만에 거의 선명해졌죠. 그 다음에 팔도 지금 보면 굉장히 옅어지셨죠.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조금 같은 부위라도 한 곳은 악화, 호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유산균과 장내 미생물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제가 미생물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 관리 이런 걸 했더니 이런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35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68에 91kg예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죠. 10일만 했습니다. 10일. 했더니 이분이 10일 만에 6.7kg가 빠졌는데 집중적으로 배가 빠졌죠,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점에서 요 끝까지 거리가 되게 짧아졌잖아요, 이렇게. 50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75에 109kg예요, 109kg. 지방간이 있어요, 지방간. 너무 살이 찌니까. 살이 찌다 이제 간에도 기름이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가 보통 40이야. 45 미만인데 177에 216이에요. 거의 간염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또 중성지방이 429예요. 150 미만이 정상입니다. 치료는 똑같아요. 유산균 드시면서 열치료하면서 이제 소금 먹고 하시는 건데 이분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한 달 후에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보기 좋고 주변 사람들 다 놀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한 달 후에 체중이 5.4kg가 빠졌어요. 근데 체지방이 얼마 빠졌어요? 7.3kg. 내장지방이요. 아까 14였는데 12로 떨어졌습니다. 12. 내장지방 빼긴 진짜 힘든 거거든요. 12로 떨어지고 중요한 게요. 이게 그저께 제가 확인한 수치인데 간 수치가요. 177에서 64, 216에서 118로 떨어졌어요. 무슨 약을 먹어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성지방 429에서 223, 한 달 만에. 사실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이라고. 몸이 잘 돌아가면요. 쓸데없는 균들이 안 산다니까요.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스스로 소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셨죠? 네.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저 기막힌 비만, 정말 현대의학은 꿈도 꿀 수 없는 건선, 이런 것들이 정상화 돼버려요. 이분은 누구냐? 의학 박사, 한의학 박사, 중의학 박사, 정신의학 박사, 독일의 동서의학병원 병원장이세요. 이분이 이걸 갖다 쓰세요. 올바른 식생활을 간편하게 만들어 놓은 걸 밥처럼 먹이는 거야, 이걸 밥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얘기 한번 들어봐요. 암은 무서운 게 절대 아니에요, 병이. 암이 무서운 게 뭐냐? 전입니다. 메타스타즈 스피. 그러니까 전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죠? 요 메타스타즈, 전이를 적게 하는 것이 지금 이 효소 테라피입니다. 아셨죠? 효소를 복용하니까 어떻게 되냐? CD44가 확 감소가 돼요. 그런데 SAP 우리 한국 효소를 썼더니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암 전이 속도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경감이 되고 환자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화색이 좋아지고, 특히 자궁 쪽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여자들이. 산도가 높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 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피가 흘러요. 그런데 이 효소를 쓰게 되면은 다시 건조했던 것이 습해지고, 그 다음에 그 피가 흐르는 것이 일단 멈추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기적적인 거죠. 제가 SAP를 써가지고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속도가 지금 일본 효소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일본 효소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비쌉니다. 좋은 것들은요. 37년간 담배를 피고 52세 여자인데, 이게 커피 3이면은 상당히 4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형 선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데 지금 3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2달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다량의 지금 효소를 SAP 다량 효소를 지금 복용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막 가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길 거리도 못 걷고 계단은 아예 뭐 걸을 수가 없었었는데 이걸 먹고 나서 한 2달 후부터는 아주 그냥 거의 지금 계단을 올라가도 숨 차는 것이 훨씬 덜하고 뭐 평지는 뭐 훨씬 뭐 잘 표시가 안 나오고 이렇게 확실히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 것은. 65세 난 유방암 환자입니다. 2011년에 2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케모테라피나 방사선 치료를 다 하고 났더니 완전 토하고 설사하고 막 두통 증세에다가 막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있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SAP 박세준, SAP 한국 효소 테라피를 인텐시브로 상당히 이렇게 아주 결과 빠른 시일 내에 한 달 정도 이내에 벌써 소화 장 문제, 토하는 거, 설사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설사 문제는 뭐 불과 한 2, 3일 만에 멈췄고요. 점점 호전되는 사례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뭐 만족해하고 있는 겁니다. 넥스트 파트. 45세 난 시청 공무원입니다. 희리 씨라고 하는 여자 환자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간암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2012년에 SJP 이거 한국 효소를 매일 2번씩 해가지고
침 치료와 같이 치료해서 6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지금 요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작아지게 된 결과입니다. 하고 이제 여자 박사인데 55세인데 지금 림프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효소를 우리가 쓰고 나서는 이것이 많이 반감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맨스가 월경이 지금 7년 전에 이것으로 인해서 7년 전에 맨스가 끊어졌었는데 이 작용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맨스가 다시 생겼습니다. 근데 얼굴이 훨씬 쭈글쭈글했던 얼굴이 한 60대 중반 후반 보였던 얼굴이 한 10년 이상 젊게 보이는 얼굴로 변하더니 맨스가 다시 터지게 돼가지고 이것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나 인도를 갔다 오면요, 유럽 사람들이 만성 설사에 막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이 엔자임을 가지고 그 SAP나 그 효소를 가지고 적용을 했더니 이런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와서 감염이 된 유럽 사람들이 상당히 감염된 그런 만성 설사나 장염의 문제가 안 되는 것들, 트립토판으로 안 되는 걸 갖다가 효소를 썼더니 효과가 거의 100%에 가깝더라. 예, 여러분 잘 보셨어요? 네. 예, 폐암 3기가 저렇게 한 2개월 만에 정말 등산도 하고 저렇게 건강해졌다. 또 그 림프병 한쪽 다리가 이렇게 코끼리 다리 모양 부어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치료됐는데 7년 전에 생리가 끊어졌었는데 생리가 다시 나왔다. 의사가 발표를 했어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우리 생명은요, 이만큼 위대한 거예요. 나와 공생하는 우리 한 몸의 70쪽의, 60쪽의 세포를 정말 장을 통해서, 장 건강을 통해서 좋은 영양을 잘 먹어줘서 흡수를, 효율을 높이면, 예. 아무것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를 열심히 드시란 말이에요. 또 열심히 듣기 싫으면, 사 먹을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세요. 수시로 드셔보세요.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당뇨든 비만이든 고혈압이든 만병이 다 달아버려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바로 생명의 섭니다. 이 고엽제 환자인데요. 고엽제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죠? 피부로부터 들어온 독이란 말이에요. 저는 해병대 37기 간부부생으로 1967년 3월 달에 파병을 했습니다. 청년부대에. 그 당시 호위한 27중대 이소대장을 1년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고엽제 교육도 안 받고 갔어요. 고엽제가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 정글에 밀림이 쫙 있는데 세트공들이 그 나무 꼭대기에 숨어 있다가 스나이퍼 한번 빡 하면 촉방을 꼭 죽든지 다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가 쫙 가더니 며칠 지나니까 낙엽이 싹 떨어져요. 그런데 대원들이 그거를 막 발라요. 야, 니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바르면 한 달간 모기가 안 되든답니다. 모기가 월남 모기는 조그맣고 굉장히 독해요. 월남 기후는 건기철과 우기철 두 기후인데 특히 우기철에 매복을 하면은 24시간 땅 속에 이렇게 파갖고 들어가면 철모 밑에 이렇게 하면 모기가 한 주먹 잡힙니다. 그 고통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고엽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바르고 지나다가 한 10년간은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해도 아무런 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설사를 하기 시작하고 또 여기저기 뭐 몸이 안 좋고 심지어는 그 발바닥 그냥 그 갈라져 갖고 딱딱하게 되면 물에다 불고 갖고 그 훗크림을 발라서 하면 한 열흘은 괜찮다가 또 그렇고 그게 반복이 되고 몸에 이상 징후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건선, 심상성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피고름이 나오면 막 피부가 쪼여들고 그러면 그 고통 이루 말을 못합니다. 이런 고통을 만식해서 피부과 가서 약을 바르고 먹고 주사를 맞으면은 또 깨끗해져요. 아주 깨끗해졌다가 또 그것을 안 하면은 또 그렇게 되고, 그런 반복을, 그러니까 수십 개월을 그런 반복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데 한두 가지라 해야지 견디지, 죽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당시에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걸 구입을 해갖고 그러니까 재작년 5월부터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먹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둘 변화가 오는데, 첫째, 어떻게 된 게 제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걸 안 했습니다. 어느새 이게 싹 없어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진 게 뭐냐면은 발바닥이 어린애 발바닥 마냥 뚝살이 안 생기고 금이 안 가더니, 이거 저 딴 거 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전에는 베끼고서 발랐었는데 우리 손자 발바닥보다 더 이뻐졌어요. 그때는 이게 하얗습니다. 근데 이게 빨갛게 되고 보들보들해지고,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진짜 대단한 거네. 이거를 먹는데 고심을 하나 했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18% 미달이라 고엽제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건병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엽제로 완전 판정을 받으면 월 100만 원이 나오고, 죽는 날까지 제가 죽으면 집사람한테 70%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그냥 치료를 안 하고 그 돈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나 하나보다도 진짜 이런 환자 고치는 적이 없구나, 온몸이 제2의 생으로 사는 인생이 됐는데 내가 돈을 포기하고 끝까지 해서 완치돼 갖고 이거를 내가 우리 SJP 슈퍼유산균 피하라는데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보건병원에 가서 제가 슈퍼유산균 먹으면은 틀림없이 없어지는 걸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속으로 별 미치는 다 했네. 욕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분명히 없어집니다. 제가 딴 병원 몰라도 설사, 그 다음에 몸무게, 제가 70kg 집게 나갈 땐 68kg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재보니까 61.5kg 나가요. 저는 SJP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열심히 먹으면 한 30년 더 못 살겠어요. 제가 한 70인데. 우리 회장님께서 저기 노벨상을 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자, 잘 보셨죠? 네. 이제 젊어서는 독이 몸속에 있어도 어느 정도 이 장에서 면역력이 받쳐주니까, 영양이 공급돼서 세포들이 먹고 살기 충분하니까 그 독을 이겨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장내 세포가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는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까 고엽제가 올라와서 그게 고통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병은요, 정말 우리가 잘못 먹어서 입으로 들어간다면 내 몸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여준 것이고, 고엽제만 치료된 게 아니라, 비만. 특히 여러분들 비만은요, 전부 다 그 독입니다, 독. 그 살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먹고,
또 약물 먹고 이게 다 독으로 쌓여요. 여성들은 대부분 어디 쌓여요? 독이? 배, 또 가슴. 예? 여기에 삼겹살이 안 좋으면 가슴이 이만해져. 그 독이야. 예? 그게 독. 그걸 빨리 빼야 돼. 그래야 요양은 안 가. 지옥 안 간단 말이야. 예? 아셨죠? 제가 대한장애인 탁구협회 회장인데 우리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 선수한테 이 식품을 먹였어요. 공부를 했더니 그 좋은 결과를 얻었어. 작년 7월 달에 그 북경 그 아세안 게임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더블로 땄어. 더블로. 이렇게. 또 이걸 먹고 그 에베레스트 정상을 가신 분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예, 저는 이번에 그 에베레스트 원정대 대장을 맡은 최청돈입니다. 저희들이 그 청인 이야기만 듣고 가서 그냥 뭐 미숫가루 정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실제로 그 베이스 캠프 이상에서는 저희들이 그 음식을 섭취할 때 굉장히 그 고소 때문에 그 고충을 많이 겪고 그리고 음식을 섭취를 해도 솔직히 그 소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좀 난해하고 그리고 그 잘 먹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대원들한테 저 역시도 그 부분에서 힘드는데 오늘은 제가 청인 한번 먹어보자. 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다른 그 음식들보다는 빨리 그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등반하면서 그 간식 대용으로 이렇게 그 병에 하나 담아서 이렇게 가면서 중간에 물 마시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섭취를 해주니까 피로를 훨씬 덜 느꼈고 하여튼 산행하는데 그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그 원정대 에베레스트 원정대 등반대장을 맡았던 장어무라고 합니다. 지난 2015년도에도 실은 청인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섭취를 했었는데 처음에 접하게 됐던 이유는 실은 원정 등반을 가면 한 5,000대 넘었으면은 고소 증상 때문에 뭐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소화를 못 시키는 소화불량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고민했던 게 유산균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갈까라는 걸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또 청인에서 협찬을 받아서 가져갔었는데 그 당시에 가져갔던 게 저희가 그 커피 믹서처럼 일회용으로 스틱으로 된 제품을 받아갔는데 스틱에 들어있는 제품이 냄새가 없어요. 아예 맛도 거의 없고 냄새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게 고수해서 우리한테 먹기가 훨씬 편해서 그냥 물에 타지 않고 저희는 그걸 그냥 스틱으로 그대로 입에 넣고 가리비 씹어 먹었는데 그때 다들 그 덕분인지 대원들이 설사나 아니면은 그 소화불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먹어보고 요번에 2년 뒤에 다시 요번에 에베레스트 갈 때 지원받았거든요. 똑같이 이번에도 거의 대원들이 뭐 소화불량이나 아니면은 설사대 이런 소가리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일의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에베레스트 대원으로 간 강경숙입니다. 식량 담당이라서 우리 대원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15년도에도 같이 참석을 해갖고 청인날을 먹어봤고요. 고소의 투나 이런 데 올라가서는 음식 섭취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뭐 우리 대장님들이나 우리 대원들이 그냥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원정대장 간 임정건 대원입니다. 그 우유 같은 데 타서 먹으니까 그 영양 공급이 되는 것 같아서 에너지가 저한테 왔기 때문에 아마 산행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음식물은 많이 섭취 못했지만 우유 타 먹는 그 분말 때문에 좀 잘하고 온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먹은 것을 장내 균들이 분해해야 효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깥에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장내 균이 분해를 못해도 활동을 못해도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드시면 정말 피로 완전히 없고요. 설사, 식중독 설사하는 사람도 1시간이면 그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방되고. 예?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운동선수가 피로는 왜 오느냐? 효소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효소가 떨어지기 전에 피로를 느끼기 전에 먹어주면
피로를 완전히 예방하는 거예요. 천적의약. 생소하시죠? 우리 유기농에서 진딧물을 잡으려면 꽃등이 벌레를 갖다 붙여놓으면 진딧물을 싹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농약을 쓰지 않아도 돼. 예? 천적이 있어, 천적. 벌레나 동물이나. 동물의 천적은 뭐야? 예? 쥐와 고양이야. 쥐가 수천 마리 있어도 고양이 나타나면 그냥 다 자지러져 버려. 그냥 걸어가도 못해. 쥐를 쥐약으로 잡으면 고양이도 죽고 개도 죽고 사람도 죽어. 근데 쥐를 고양이로 잡으면 부작용이 있어 없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은 세균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균 때문에 1년에서 잇몸에 병이 왔어. 푹치가 왔어. 치조골증이 왔어. 그럼 왜 와요? 잇몸에 나쁜 세균이 이 잇몸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유익균하고 유해균하고 전쟁에서 져서 잇몸이 나빠진 거야. 근데 그거를 항생제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유익균이 먼저 죽어. 유해균은 슈퍼박테리아가 돼서 치료가 안 돼. 더 나빠져. 근데 그 세균의 천적, 박세준이가 개발한 슈퍼이상균을 가지고 전쟁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마치 쥐를 고양이를 잡듯이 잡아. 그래서 하룻밤 만에 염증이 싹 사라져버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몸이 아플 때 항생제 먹어야 돼. 천적 가지고 전쟁을 시켜서 잡아야 돼. 욕창이나 뭐나 전부, 예? 잇몸이나 식도염이나 위염이나 치질이나 다 세균 때문에 병이 나는 거 아니야? 그걸 뭘로 잡아야 돼? 천적으로. 천적이 뭐죠? 박세준이 개발한 슈퍼이상균. 감기, 예? 이런 욕창, 이런 거. 뭐, 발바닥 무좀. 습진. 뭘로 잡아야 돼? 천적으로. 무릎 관절? 그럼 무릎 관절에 좋은 거를 자꾸 흡수해서 뭐, 여기 보충되게 하면 무릎 관절이 사라지지. 이게 천적의학이다. 이걸 박세준이가 지구상에서 최초로 공포한 거야. 그럼 내가 앞으로 역사에 어떻게 남아야 돼요? 역사에 어떻게 남아야 돼, 내가? 노벨상 정도가 아니지. 내가 의학의 시조야, 시조. 창시자.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의학을 개발한 창시자에게 오늘 강의 들으시는 거야. 노화의 원인이 뭔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육모야, 장애. 아까 설명했어요? 이게 400입방메타라고. 이 육모의 높이가요, 1mm입니다, 1mm. 근데 나이가 들면 여기 치석과 같은 노폐물이 껴요. 이게 유해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음식을 얘들이 부패를 시키지, 발효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걸 먹어봐야 다 배설돼 버려. 몸속에 가서 썩어가지고 독 갔으면 방귀로는 10분의 1도 안 나오고 거의 혈액을 타고 온몸에 전달돼서 뇌세포부터 깬단 말이에요. 그 치매가 오잖아요. 그죠? 이게 생명의 섭리야. 생명의 섭리. 얘를 어떻게 청소해야 될까? 얘가 없어지면 이 속에 균들이 바글바글하게 또 살아 안 살아? 그럼 청소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 치석이잖아요. 슈퍼이상균을 씹어서 슈퍼이상균 여기다 발라놓으면 요 유해균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사라져. 그럼 치석이 청소돼야 안 돼? 청소돼요. 진짜 청소돼요. 아침에 얼마나 깨어난지 몰라. 이거 씹어놓고 잠을 자면. 한 보름 정도만 하면 싹 사라져버려, 치석이. 그럼 이걸 많이 먹어서 이 장을 여기다 유익균이 많이 가서 슈퍼이상균이 여기서 더글더글 하면 얘가 사라져 안 사라져? 지금 박세준이는 완전한 청춘이 된 거야. 그래서 회춘이 된 거야. 내 장 속에는 생명의 소천사 유익균이 바글바글해. 20대 30대 때는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먹은 음식이 전부 다 효소가 되니까 음식을 3분의 1만 먹어도 포만감이 와.
3분의 1만 먹는다도 몸이 날라. 힘이 넘쳐. 내가 앞으로 몇 살 살까? 최소한 169세를 산다. 그게 사실인지 보자고요. 이 사람이 168세 산 사람이야. 이게 KBS 생로병사 208회 장내 생태계를 보고 나라. 장내 세계는 제3의 장기 이런 걸로 2007년도 8월 달에 방송을 했어. 요걸 딱 보는 순간 아하 나는 169세를 산다고 완전히 나는 선언을 했어. 왜? 이 친구가 먹는 게 뭐냐? 이 사람이 발효를 먹어. 발효유를 어릴 때부터. 이 발효유를 먹는데 이거는 균이 말이요.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균으로 발효한 거야. 우리 김치 만들듯이. 자연이 생긴 균. 그 균은 굉장히 약해. 유해균을 잡을 능력이 없어. 근데 나는 장내 유해균을 잡는 천적을 먹는 거야. 천적. 식중독 설사가 1시간만 그치는 강력한 유산균을 먹어. 그걸로 발효한 식품을 먹으니 발효를 먹는 인간보다 내가 1살 더 산다는데 내가 과장했어? 지금 보면 169세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200세지 200세. 2001년도가 대통령상이야. 이때 2004년도가 이랬어. 지금은 이래. 그 얘하고 나하고 비교해봐. 내가 괜찮잖아. 맞죠? 회출을 했죠. 이거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 사람에서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20여 년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 끝에 올해 발명왕으로 선정된 한 발명가를 소개합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나오는 하루 5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로 농사용 퇴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그동안 염분 농도가 높아 문제가 됐지만 이 퇴비의 염도는 기준치 1%보다 훨씬 낮은 0.07%에 불과합니다. 현재 부근 농가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양질의 천연 퇴비로서 유기농업을 경영하는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개발한 사람은 환경벤처기업가 박세준 사장입니다. 쓰레기도 이용하기 나름이란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치하기 곤란한 폐기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좋은 원자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비닐봉투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과 물을 섞어 염도를 낮추는 기술 등이 박 사장의 발명 특허입니다. 박 사장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2년 동안 38건의 각종 특허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문제를 자꾸 찾아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고난도의 기술까지 발명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특허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박 사장은 이제 세계 최고의 폐수 처리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자, 여러분 회출하고 싶어요? 무병장수 해야죠, 좌우간. 인류의 꿈이 그거야. 무병장수. 내 몸에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 아까워하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이게 비싸 싸. 또 돈 계산하지 마시고 좋은 거 있으면 열심히 드세요. 여기요. 내가 이런 강의도 하고 이게 미생물 과학관이잖아요. 여기 이제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한 3년 전에 이런 손님이 있어서요. 젊은 놈이 와서 나한테 물어봐. 내가 나이가 얼마나 돼 보입니까? 물어봐. 그래서 대충 나한테 묻는 사람은 지가 나이가 어려 보니까 묻는 거란 말이야. 그죠? 100%? 근데 내가 10살을 더 못해가지고 43이라고 그랬어. 10살 더 못해서 내가 보는 안목에서 10살 더 높여본 거지. 봤는데 주민등록증을 딱 가는데 66세야. 그래서 내가 바로 답을 막 건져 아세요? 이 지구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의사 1000만 명을 모아다도 당신을 당할 수 없는 최고 의사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그 건강을 지켰냐? 자기는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건강에 관한 것이 뭔가 먼저 쳐다본대.
그리고 건강 강자하는 데 있으면 무조건 쫓아간대. 그래서 좋다는 건 다 먹는데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한테 본을 받아야 돼요. 이 건강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세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병이 치료될 수 있다. 이 암을, 나와 공생하는 이 암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무조건 살아요. 긍정에너지.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다 돼. 근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되는 일이 없어. 사업도, 내 몸도 마찬가지야. 내 건강도.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자녀들, 손자들 놓고 이제 식사하시게 되잖아요. 생활 습관을 이제 가족들한테 시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잠을 자고, 물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소금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시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아무렇게 먹다가 병 나면 약 사 먹고, 예? 병원 가고, 그러면 다 죽어요, 중간에. 다 요양원 가게 돼. 지옥 안 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시범을 보여야 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첫째. 이렇게 먹어라. 시범을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 강의가 어디가 다 있냐면, 요 앱에 가서 어플 찾기, 어플. 애들한테 얘기하면 금세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있으면 꺼내봐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어플 찾아봐. 거기서 딱 좋아. 청인을 갖다가 찾으면 전자책도 나오고 내가 강의한 게 다 나와. 그럼 그거를 손자들한테, 자녀들한테, 며느리한테 공부하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영어나 수학보다는 5만 배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건강할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해. 맞죠? 네. 가서 찾아보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다 얘기해서 몰라서 병들고 몰라서 죽는 일은 없다. 얼마나 억울해, 몰라서 병들고. 몰라서 죽으면.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게 다 아셨지? 다 의사가 된 거야. 유튜브에 저렇게 딱 좋아 청인을 찾아봐도 되고요.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딱 좋아.